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화학원 1단원이 끝나고요.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개요 작성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1단원에서 많이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2단원에서는 자, 컨텐츠를 잘 잡아 드릴 테니까 볼게요. 2단원에서는 첫 번째 전반부 쪽에서는 주기율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비탈, 아직은 좀 낯설긴 하겠지만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맞물려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기율표와 오비탈적 개념이 뭐 수소의 전자배치도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얘가 큰 메인이야. 이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금속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에 대한 개념이 쭉 장황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이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가 또 쭉 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구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관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아주 좀 많이 좀 딥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 얘까지 원파트에서 배우게 되면 통합과학 수준은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하지만 2학년 입장에서 당연한 베이직이 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나면 2단원은 또 하나의 컨셉이 바로 주기적 성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주기적 성질이 다시 한번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로 또 귀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규칙성, 더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예외성도 나와요. 사실은 이제 요게 시험 대상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이온화 에너지라는, 아직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지금 개요 작성을 해주는 거니까 이온화 에너지 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뭔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얘랑 또 누가 나오냐면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들어가서 요게 싹 하나 묶여서 하나의 세트로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 아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얘가 조금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하다 보면 결국엔 어렵진 않지만 조금은 당황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단원, 2단원이 끝난 거야. 2단원이 주기율표와 오비탈적 개념,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딱 끝나면, 웃긴 건 2단원이 끝남과 동시에 2단원만 생각하지 않고요. 바로 연결지어서 3단원으로 그대로 쫓아 들어가요. 주셔야 돼요. 2단원과 3단원을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연결고리야. 심지어는 요거를 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학교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보통 범위가 그렇게 잡히게 되어지는데, 다시 하면 얘를 잘 봤어. 그러면 3단원의 시험 범위는 무조건 물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를 잘 못 봤다라고 하면은 3단원의 시험 범위는 100번, 100% 다 잘 못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근데 여기도 또다시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화학결합. 먼저 이런 개요 작성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화학결합이라고 있는데, 화학결합의 종류는 크게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인 거야. 왜 얘네가 2단원과 3단원이 왜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냐면,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용어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단어가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가 일로 훅 하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합니다 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도 돼. 옥텟 규칙을 아는 사람은 알면 되니까.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거고, 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그걸 한마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는 비금속,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원소들 간의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 그래서 나도 얻고 너도 얻어. 그래서 나도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 너도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 그래서 비금속끼리. 근데 이온결합은 금속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아이고야 왜 이래? 비금속 간의 결합. 지금 이 단어들이 다 앞쪽에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 갖고 여기서 살을 붙여가는 거야. 얘가 독자적인 단원이 아니라서 여기는 비금속 간의 결합이 금속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합을 해서 결정을 이뤄. 결정이라는 말은 고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을 해서 결합을 이루면 금속결정. 이온결합에 의해서 결정을 내면 이온결정인데 듣기만 하세요. 큰 컨텐츠만 구성을 잡는 거야. 공유결합일 때는 그 공유결합에 의해서 된 결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가 있냐면 공유결정. 어떤 책에서는 원자결정이다 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원자결정. 이고 여기서는 분자결정. 같은 말로는 분자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지금 화학결합 3단원의 전반부가 화학결합이라면 당연히 후반부도 있겠죠. 그러면 3단원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는 화학결합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후반부는 다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자야. 즉 공유결합을 형성해서 된 결정들 중에 분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공유결합 모두를 포함하진 않아. 공유결정은 빼니까 중에서 이 분자 중에서 소위 말해서 물에 녹니 녹지 않니, 물과 친하니 안 친하니, 즉 이하이 극성 여부. 그래서 극성이니 무극성이니, 그러니까 얘네들 다른 거 다 때려쳐. 얘만 보는 거예요. 중에서 물에 넣어봤더니 녹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또 안 녹는 애가 있더래. 그래서 일단 녹는 애를 극성이다라고 하고 녹지 않으면 무극성이다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어떻게 알아? 제일 좋은 방법은 물에 넣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 극성 여부를 조사해보고 싶은 거야.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큰 컨텐츠 먼저 구성.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학은 독자적이지 않아. 계속 연결고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흐름을 누가 더 잘 파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 음성도라는 요 개념을 통해서 몰라. 만약에 안 됐으면 다른 말에서 찍은 걸 보내줄게요. 전기 음성도라는 걸 통해서 뭔지 몰라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물의 극성이니 무극성인을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을 통해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쌍 반발 원리를 통해서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이 주기율표와 옥텟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이 알아졌어. 그래서 그 금속들끼리는 어떤 규칙성이 있고 예외가 생기는지, 비금속들의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예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쓱 2단원에서 끝남과 동시에 그 금속, 비금속이 결합을 한다면 그 결합들 중에서 이 결합이 물에 녹아. 요들 중에 얘가 녹아 안 녹아? 그러면 2, 3단원이 한 세트가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속, 비금속이 정립이 안 되면 얘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얘가 되면 얘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바로 분자하고 또 누가 나오냐면 얘를 비교해요. 이온 결정.
이온 결정. 자, 이온 결정은 일단 고체 상태에는 딱딱했다가 수용 상태,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게 전기를 엄청 잘 통하거든. 근데 얘는 물에 녹는 애는 전기를 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녹으면 무극성, 녹으면 극성. 근데 굉장히 잘 돼. 그러면 자, 여기 한 번만 해주고 갈게. 염산이 있어요. 염산은 얘가 플러스고, 자, 여기서 공유결합은 하나가 필요하고,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돼서 얘는 2개를 만족해서 땡큐, 얘는 7개를 만족해서 땡큐, 옥텟퓨즈를 만족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공유결합인 거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잖아? 그러면 원래는 수소 거고 원래는 염소 건데 물에 녹아 들어가면 염소 새끼가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수소가 빼앗겨 버려요. 염소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된 거야? 이온이 되어 버린 거지. 이렇게 애매한 애들도 존재해요. 공유면 공유고 이온이면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변수가 예외가 되거나 변수인 것들이 문제상에 출제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고, 또 하나 요한이 전자쌍 반발 원리 할 때 우리 탄소화물 했었던 거 기억나지? 탄수화물의 연소부터 시작해서 뭐 메테인, 에테인, 에탄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걔가 또 여기서 얘가 또 누구랑 맞물려 들어가냐면 탄소화합물.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었던 또 얘가 여기서 아주 빛을 발해요. 1단원에서는 시끄머리하게 있다가 화학식량과 몰 농도 얘네들 때문에 치여. 빛을 못 발하다가 여기 와서 엄청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히 그래서 얘기하지만 흐름을 탈 줄 알아요. 화학은 그 흐름만 잘 타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가지고 윤활유가 되어준다면 굉장히 부드러워. 끊김이 없이 갈 수 있거든. 그래서 화학은 어느 정도 궤도가 오르기 전까진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마. 흐름만 탈 수 있게끔만 잘 따라와 주면은 화학은 수능 때까지 그냥 5, 1등급으로서 그냥 흐름만 탔으면 난 됐거든.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흐름을 끊기지만 않는다면 화학은 그냥 1등급을 찍는데 확실히 티가 나. 2학년 때 티가 나요. 화학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또 왜 이랬을까? 너 왜 이러냐?